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일치에 대한 얘기,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시제의 일치에 대한 얘기를 해봤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간접화법, 직접화법에 대한 화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이 화법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뭘 알아두시면 되냐면은 두 가지가 있다.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이 있다. 두 가지를 알아두시고요. 이 직접화법과 간접화법 자체가 두 개가 어, 뭐 양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변환되면서 전환되면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직접화법이라는 애가 뭔지, 자, 간접화법이라는 애가 뭔지 먼저 봐주시면은 어, 화법이라는 먼저 자체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나 타인의 말을 전달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화법이 될 겁니다. 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내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 뭐 저기 방송 같은 것들 보면은 자주 나오는 얘기죠, 그죠? 내레이터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방송에서 말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이제 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렇게 말을 전달한 상대방한테 말을 전달하는 방법이 될 텐데 이 방법 자체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간접화법과 직접화법이 되겠죠. 그죠? 직접화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인용부호라는 애, 이 따옴표죠, 따옴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따옴표가 될 텐데 이 따옴표를 이용해서 자신이나 타인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죠? 따옴표에 있는 말은 예를 들어서 따옴표에 있는 말을 갖다가 썼다. 이 얘기는 뭐가 됩니까? 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는 거죠. 그죠? 반면에 이제 간접화법이라는 얘기는 그 말한 그대로를 이제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하는 사람,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준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있으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내용만 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직접 화법은 콧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말한 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반면에 간접 화법이라는 애는 내가 그 사람이 말한 거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봐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직접 화법은 말 그대로 있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직접 전달하는 그런 화법이 될 거고요. 직접 화법 문장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달하고자 하는 문장 자체는 대문자로 반드시 시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문장의 앞뒤에는 반드시 인용부호, 콤마가 되겠죠. 따옴표가 되겠죠. 이 따옴표로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인용된 문장 앞에는 콤마를 찍어서 전하는 말과 분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셨죠? 예를 들어서 그가 말했다. I'm hungry. 자, 여기서 he said라는 애가 나왔는데 he said 뒤에 콤마가 나와서 지금 그가 말했다라는 말과 분리를 시키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말 따옴표 두 개를 씀으로써 어떻게 하고 있죠?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죠? he가 했던 말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말따옴표 자체가 명백하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달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I라는 대문자가 나옴으로써 앞에 있는 he said의 종속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he said I'm hungry라고 했을 때 이 형태, 이 세 가지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얘네들은 그 직접화법이구나, 그죠?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바로 그가 말한 거구나. he라는 사람이 바로 얘기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간접화법이라는 애는 이렇게 지금 이제 화법에서 본 것처럼, 직접 화법이라는 애는 화법에서 본 것처럼 바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간접화법이라는 애는 반면에 직접적으로 딴 사람의 말을 그대로 갖다가 그죠?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말을 그죠?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죠? 그가 말했다. I'm hungry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가 말했다. 나는 배고파. 라고 했던 거를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말하는 사람은 다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말한 것과 말하는 사람은 틀릴 수가 있죠. 전달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간접 화법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시제에 맞춰서 그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특징 같은 것들을 봐주시면 좀 더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요. 전체 문장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시작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직접 화법에서는 어땠어요?
전체 문장의 일부가 아니라, 그죠? 독립된 문장으로 봐서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을 했었죠. 그죠? 맞죠? 그런데 이 간접화법이라는 애는 그렇게 쓰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거. 전달하는 내용 자체는 보통 전체 문장에서 목적절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무슨 얘기가 됩니까? 앞에 직접 화법에서 본 바에 따르면 얘는 앞에 있는 절이랑 그 비교가 됐었죠, 그죠? 맞죠? 그래서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말을 해주기 때문에 콤마를 써서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줬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콤마를 굳이 쓰지 않고 누굴 쓴다는 얘기요? that 같은 애들, 그죠? 지금 밑에 예제가 that이라는 애가 나와 있지만 이렇게 that 같은 애를 집어넣어서 종속절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종속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 말 자체에 종속을 시켜버린다, 그죠? 그 다음 거. 인용부호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그죠? 말다운표는 그 사람의 말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애기 때문에 말다운표 자체는 만약에 나왔을 경우는 간접화법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다운표를 없애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인용부호가 없기 때문에 전달하는 문장의 주어와 동사의 시제가 일치해야 된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말다운표가 없어지면은 반드시 시제 같은 것들, 그죠? 시제나 아니면 인칭 같은 것들 있죠, 그죠? 그런 주어와 동사 같은 것들을 그거에 맞게 연결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he said I am hungry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죠? he said I am hungry. 자, he said I am hungry에서는 당연히 얘가 그가 말한 거니까 따옴표가 나와 있었죠, 그죠? 근데 따옴표를 얘를 없애버렸어요. 그죠? 얘를 없애버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때는 더 이상 그가 말한 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가 말한 것 자체를 갖다가 쓴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간접화법으로 내가 그것을 인용하는 거에 불과해요. 이랬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I am hungry라고 말한 것 자체가 뭐가 돼버립니까? 과거의 일이 돼버리죠. 그죠? 과거의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과거에 맞춰서 was라는 애를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I라는 애는 뭐로 바뀌어야 돼요? he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가 말했는데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가 배고프다라고 말했다 라는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He said, I'm hungry 라고 말 다운표현 안에 들어있을 때는 그의 말 자체를 인용한 거지만 여기서는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그가 배고프다고 말했어 라고 내가 전달해주는 표현으로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얘가 he가 아니라 I가 된다면 어떻게 되죠? He said, I'm hungry, I was hungry 라고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말했는데 나는 배고프다라고. 여기서 I가 누가 되죠?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간접화법이라는 애를 좀 봐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영어 문법이나 이런 거보다는 어떤 상식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밑에 예제를 봐보시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은데 He said, I will wait for you. I will wait for you는 지금 누가 한 말입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말다운표 안에 있고 콤마가 앞에 있어서 지금 문장 자체가 분리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대문자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자, 이거를 내가 하는 말, 그죠? 내가 전달해 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내가 딴 사람한테 이 말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의 말, I wait for you 자체는 내가 직접 인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내 입장에서 바꿔서 말을 해줘야 되니까 그가 말했는데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가 기다릴 것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he라는 애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I will이라는 애는 그죠? I will wait for you. 당신을 기다릴 거요 라고 미래형으로 말해줬던 애는 지금 현재는 과거가 돼버렸죠. 내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일이 돼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will의 과거형인 would가 나와야 되는 게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거기에 뭐 for me까지 나오게 되면 완벽하게 되겠죠. 왜냐면은 I'll wait for you.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예요? 그는 말했다. 당신을 기다리겠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신을 기다린다. 여기서 당신은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되겠죠, 당연히.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이것을 전달을 해주고 싶어. 딴 사람한테 전달을 해주고 싶으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나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라는 말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for you가 for me 형태로 바뀌게 되면은 정확한 의미 전달로 우리가 봐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간접화법,
직접 화법 변환하는 게 절대로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것들 계속해서 좀 익숙하게 좀 봐주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만은 아니기 때문에 꼭 기억을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법 전환의 일반 원칙을 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알아두실 게 직접 인용문이 되겠죠. 직접 인용문 자체가 지금 과거의 일이 돼버렸어요. 그죠? 아까 본 것처럼 I wait for you. 그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 그 말 자체를 내가 딴 사람한테 전달한다. 그랬을 때는 이미 그가 했던 말은 과거의 일이 돼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would로 바꿔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전달 동사, 그죠? 동사의 자체, 그죠? 얘를 바꿔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용보호를 없애고요. 적당한 접속사를 사용해야 돼요. 자, 인용보호가 없어지면서 뭐가 됐었죠? 보통 목적어가 됐었죠. 그죠? 그래서 목적절을 만드는 애가, 그죠? 절을 만들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접속사가 나와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피전단물의 인칭대명사를 전달자의 입장에 맞게 맞춘다. 자, I라는 애가 아까 어떻게 바뀌었었죠? I라는 애가 내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되니까 그가 그렇게 말을 했어 라는 말을 해줘야 되니까 그라는 그 3인칭 형태로 우리가 바꿔줬었죠.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칭대명사 자체를 전달자의 입장에 맞게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의 부사구를 적당히 바꿔야 되겠죠. 그죠? 나는 뭐뭐 할 거, 지금 뭐뭐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나는 지금 떠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내 친구한테 다시 전달하는 거야. 걔가 떠날 거라고 말을 했어 라고 했을 때 나는 그가 지금 떠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으니까 나는 지금 떠날 거야 라고 걔가 얘기를 했었어. 이거를 간접화법으로 바꾸려면은 과거에 자기가 그때 떠날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now 자체는 지금이 아닌 그때라는 의미로 우리가 변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부사구 자체도 시간에 맞춰서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 일치시켜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 거,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그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요것만 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화법 전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외우시는 게 아니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래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쓰는 거와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인용을 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로 바꿔서 쓰는 거랑은 약간 틀리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복중학습에서 봐주셔야 될 거가 될 텐데, 이 시간과 장소의 부사 자체가 변하는 게 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now, 나는 지금 떠날 거야.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떠난다는 표현으로 바꿔줬을 때 걔가 그때 당시에 떠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now라는 애는 뭐로 바뀐다? 그때라는 then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죠? today, 오늘 나는 뭐뭐 할 거야 라는 의미는 내가 다음 날에, 그죠? 오늘 나는 뭐뭐 할 거야 라는 말을 저한테 했어요. 그죠? 근데 내가 그 다음 날이 돼서, 그죠? 그 다음 날이 돼서 다른 친구한테 그 말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 today라는 말은 뭐가 됩니까? 과거가 되겠죠? 어제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that day라고 나타나주는 게 옳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tomorrow라는 애도 그래서 the next day라고 바꿔줘야 돼요. tomorrow는 내일이라는 뜻이죠. 그죠? 내일이라는 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이라는 의미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last night이라는 애는 the night before, 그죠? 이런 애로 바꿔줘야 되고요. next week는 the next week, 그죠?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고, 그 다음 거 yesterday 자체는 the day before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ago하고 before, 그죠? ago라는 애는 before로 바꿔주고, here이라는 애는 there로 바꾸고, this라는 애는 that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thes라는 애는 does로 바꾸는 게 바로 이 화법 전환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지금 전부 다 얘네를 보시면은 시제에 있어서 한 단계 더 뒤에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now, 지금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then, 그죠? today, 오늘을 나타내는 데서 that day, 과거의 어떤 날을 나타내는 과거 부사가 되겠고요. 전부 다 지금 현재나 과거 같은 애들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변환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화법을 전환할 때는 시제를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이 되겠지만요. 만약에 현재 계속되는 습관, 불변의 진리, 역사적 사실 같은 것들을 전달할 경우에는 시제 일치에 예외가 됩니다.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죠. 그죠? 맞죠? 당연한 얘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만약에 현재적 사실,
현재 계속되는 사실,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 같은 것, 역사적 과거, 그 다음에 뭐 불변의 진리, 이런 애들은 굳이 시제 일치를 해주실 필요가 없겠죠, 그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해줄 필요 없다.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니까 간단하게 그렇게만 얘기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화법 전환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여기까지만 우선 오늘 할 시간은 이것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간접화법과 직접화법 자체가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지, 그죠? 이 얘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뭐 평서문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변하는지, 뭐 명령문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좀 자세하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